안녕하세요. 닥터지와와입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가 아팠다가 여기 나을라 치면 저기가 아프고 좀처럼 건강을 찾기 힘들어 이렇게 사느니 왜 사나 싶어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잠도 계속 줄어들고 밤에 화장실은 왜 그리 자주 가게 되는지 제일 큰 걱정은 치매. 혹시 치매라도 걸려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한 달 1,500분 이상 시니어분들만 치료하는 한의사가 건강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기 힘든 실제 환자 치료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요새는 유튜브니 TV 프로그램이니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보는 찾기 힘드시죠? TV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광고 수익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김이라든가 시청률 위주 방송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닥터지와와가 저희 부모님에게 알려드린다 생각하고 시니어 건강관리법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60대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치매, 2번 혈관건강, 3번 불면증,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치매 예방. 요새 자꾸 금방 있었던 일도 깜박하시나요?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고 방송이나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뇌영양제도 의학적인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뇌가 늙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떤 부위든 쓰지 않으면 퇴행이 이루어집니다. 안 걸으면 다리 근육이 퇴행되고 멀리 안 보면 멀리 보는 시력이 떨어지죠. 뇌가 퇴행되지 않으려면 뇌를 써야 합니다. 뇌를 가장 많이 자극하고 사용하는 방법 베스트 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춤 등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가장 활성화됩니다. 요새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많습니다.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일단 집에서 신문 읽기나 노래 가사 외우기 등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평소 안 쓰는 부위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신경으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쓰던 부위에 근육을 쓰면 신경을 통해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성분들 특히 99%가 걷기 혹은 하체 운동만 하십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아령이나 물병을 가지고라도 상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요새는 유튜브에 간단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안 하던 부위 근육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셋째, 밖으로 나가 사람 만나기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야 새로운 지식을 얻고 대화를 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거나 하던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뇌는 늙습니다. 치매 예방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3가지만 지키시면 퇴행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는 대부분 예방됩니다. 챕터 2. 혈관 건강. 제일 무서운 점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죠. 혈관은 왜 막힐까요? 시작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벽에 강한 압력으로 인한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쌓이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당뇨는 혈관의 회복이 더디도록 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죠. 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간단하게 지키는 법, 닥터지와와가 제일 쉽고 효율적인 방법 2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0분 식후에 걷기입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식후에 30분 걸어주세요. 걷는 강도는 약간은 숨이 찰 정도로 주 3회부터 점점 늘려가 봅시다. 걷기 자체로 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식후에 걷는다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 당뇨에도 도움을 줘서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국물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국을 많이 먹는데요. 김치찌개는 라면과 같은 염분이 있고 의외로 미역국 한 그릇도 하루 염분 수치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국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제대로 씻거나 소화시키지 않고 음식을 넘겨 혈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국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챕터 3. 불면증. 불면증은 가장 쉽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고치면 삶의 질이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해결책으로 쉽진 않겠지만 시니어에게 수면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빛. 몸 안의 생체시계는 시간을 빛으로 파악합니다. 밝으면 낮, 어두우면 밤입니다. 근데 요새는 밤에도 실내등 때문에 밝고 집 밖에서 들어오는 간판, 가로등 빛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체시계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낮이야? 밤이야? 시니어분들은 암막 커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자려고 불을 꺼도 밖에서 들어오는 작은 빛이 있어서 생체시계가 교란됩니다. 방 안에 TV를 켜두거나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것 또한 생체시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입니다.
잘 때는 빛을 대부분 차단시키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수면 환경을 세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변. 밤에 자다가 소변이 왜 이렇게 마려운지, 자다가 몇 번이고 화장실을 가다 보면 잠이 확 달아나 버리고 다시 잠이 안 들죠. 전립선, 방광염 등의 질환 문제는 질환 치료가 우선되어야겠지만 노화로 인한 방광 근육의 약화는 노력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쓰이는 근육, 방귀를 참을 때 항문을 조이는 근육인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는 것을 10번 반복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합시다. 두 번째로는 소변 참기입니다. 흔히들 잘못 아시는 것이 소변 참으면 큰일 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잘못이지만 1에서 3분 정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는 것은 야간요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바로바로 보는 버릇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못 견디는 상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방광에 참을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 야간요가 심해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변을 참는 것은 뇌신경을 다시 훈련시켜서 방광에 참는 힘을 길러줍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젊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매일 하세요. 그게 가장 오래 갑니다. 닥터지와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